안녕하십니까. 인진과학원입니다. 오늘 서울대하고 어디가 마감했죠? 서울대하고 고려대랑 경희대. 서울대하고 고대하고 경희대. 세 개 했나요? 네. 그래서 이 세 개 학교에 대한 경쟁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대는 경쟁률이 계속적으로 최근에 와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직윤 같은 경우는 지금 2022학년도는 3.4대 1이었죠. 네. 그다음 얼마나 갔나요? 3.87대로 가고 4.9대 1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네. 일반 전형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전형도 계속 일반 전형도 올라가고 7대 1에서 8대 1에서 10대 1로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있어요. 네. 일단 서울대는 이제 선호도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서울대는 이 정도로 하고 제가 안에 있는 각 과별로 이제 경쟁률 비교를 봤더니 서울대는 큰 차이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고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대는 큰 변화가 원래 있었나요? 올해 모집 인원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학추 같은데 잠깐만. 그렇죠. 그 학추가 보시면은 2022학년도 그렇죠. 여기 보면 22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얼마인가요? 15. 과당 15.36에서 여기는 15.530, 그다음에 12점. 학추가 좀 줄었네, 그죠? 인원 수가 한 과당 3명 정도 줄은 거를 볼 수가 줄었는데 있어요. 경쟁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데 최종이 11대 1에서 경쟁률은 오히려 경쟁률을 주고 있네, 그죠? 네. 특이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고대는? 일단 고대를 보시면은 여기 노어 노문학과를 주목해 볼 수 있는데요. 직전 경쟁률에서 경쟁률이 2.17로 매우 낮았어요. 근데 갑자기 거의 10% 정도 마감 경쟁률을 보면 10% 정도 10대 1로 올렸거든요. 높아진 거 10대 1, 그지? 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왜 이런 일이 생겼나 봤더니 노어 노문학과 등급 컷이 1.8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이렇게 학과들과 비교를 해보면은 상당히 컷이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023년도에 낮았다. 네, 그래서 이렇게 커트가 낮은 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매우 낮게 나오니까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게 돼 있군요. 네, 그래서 근데 이 경우와 반대로 올려야 되나요? 네, 반대로 뭐가 자유전공학부를 보시면 그래서 여기 자유전공학부가 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전 경쟁률이 2.48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최종 경쟁률이 4.33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는 거의 2%밖에 증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이게 2대 왜 1. 그렇지. 네. 네. 한 40명 붙었다는 거지. 네, 그래서 근데 여기 등급 컷을 보면 1.34로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좀 높았군 여기가, 그죠? 네, 등급 컷이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리 사람이 적어도 자기는 붙을 자신이 없어서 사람이 많이 안 몰린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간 컷이 낮은데 직전 경쟁률이 낮은 학과는 사람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해서 내일 원서가 마감되는 학교가 어떤 학교 있죠? 건대와 연대와 시립대와 성신대, 이화여대가 있죠. 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네, 그죠? 그러면 네. 잘 비교하면 이 방송을 보고 잘 오늘 저녁에 분석해 가지고 요거를 참고하면 아까 오전에 어떤 학생이 고대를 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 어머니가 전화 오셨는데 자유전공학부가 2대 1이다. 근데 이제 자유전공 조금 이제 경쟁이 맞지만 이게 이 점수가 보면 여기가 얼마 되냐면 1.3인데 얘가 지금 1.8인가 정도 되거든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내기가 위험하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다 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어디 내다 그랬지 아까? 가정교육과. 그렇지. 그게 내 가지고 떡상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그런데 말을 안 들었 좀 저도 확실은 없지만 가정교육과를 내는 바람에 조금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자유전공은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내지 않은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 점수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점수가 좀 많이 차이 났거든. 얘는 고대가
1단계 합격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쪽에 내라는 내가 말을 못했어. 그거를 말을 하면 또 기분 나쁘니까 그지 못했는데 좀 아쉽네요.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대는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대 이제 학추는 이게 끝났고요. 학업 우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학업 우수 전형은 일단 볼 게 모집 인원이 증가를 했어요. 올해 고려대학교가 학추 전형을 줄이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업 우수 전형이랑 뒤에 나올 계열 적합형의 모집 인원을 늘렸는데요. 그래서 2023년에는 15.51명이었는데 각 과당 과당 15.1명이지 5명이지. 네, 그런데 올해는 과당 평균 17명을 모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 늘어났네 그죠? 네, 그래서 한 1.5명 정도 증가를 했다라고 오케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소폭 감소를 했어요. 그럼 아까 학업 그 우수 말고 학추는 어떻게 됐나요? 올라갔나요? 경쟁률이? 아니, 학추도 감소를 했어요. 학추는 경쟁률이 오히려 감소했네 그죠? 네. 인원수가 뽑는 인원수가 적어져서 그런 건가요? 인원수가 많아졌네 그죠? 학추가 인원수가 많아진 상태적으로 경쟁률은 낮아졌네 그죠? 모집 인원이 줄었는데 경쟁률도 낮아졌어요. 그래 되겠네 그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다음 학업 우수 쪽에는 요 정도만 보면 되겠죠. 여기 네. 뭐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학업 우수랑 그다음에 계열 적합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 계고보다는 이제 자사고라든가 특목고 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 모집 인원도 아까도 말했지만 8.2에서 원래 늘어났고 점점 여기는 인원수 여기는 큰 변동 없었는데 그지? 여기서 좀 많이 늘어났다 그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추천은 줄어드는데 그다음에 학급 우수하고 계열 적합은 늘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네. 그다음 어느 학교 볼까요? 경희대. 경희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경희대는 뭐 특이한 사항이 있었나요? 자, 경희대로 넘어왔습니다. 경희대 같은 경우는 특별한 뭐 변화가 많이 있나요? 그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소를 했어요. 여기서 12%에서 12대 1에서 7대 1, 7.7대 1로 네, 감소를 했는데 이게 여기서 봤을 때는 뭐가 변했는지 모집 인원도 별로 안 변했거든요. 볼 수가 없는데 사실 경희대가 2023년에는 최저가 없다가 체제가 없었죠. 네, 근데 올해 들어서 최저가 생겼거든요. 그 없다 보니까 지금 현재 교과 성적이 보면 대충 교과 성적이 지금 현재 1점대잖아, 그지? 그게 1점대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되게 부담스러웠지, 그지? 네, 근데 이제 체제가 원래는 생겼죠. 네, 이하 뭐가 생기면서 이제 그거를 놓쳐버리니까 사실은 원래는 한 2점대도 합격할 것 같기는 하거든, 그지? 네, 네. 그 이하 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경희대가 원래 다른 학교들이랑 비슷하게 뭐 마지막 날이 지금으로 따지면 뭐 금요일, 목요일 이쯤에 마감을 했는데 올해 들어서는 경희대가 되게 빨리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할 여유가 별로 없었고 준비가 안 될 수도 있겠다, 그지? 네. 그러니까 두 가지 말하면 없던 체제가 생겨가지고 학생들이 내신 컷을 보면 70% 커트라인이나 이런 거 보면 되게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겁을 먹었다. 네. 그래서 조금은 내기가 힘들었지 않나. 근데 올해는 체제가 생겼기 때문에 오히려 작년도 이 1점대가 아닌 한 2점대 초반까지도 합격할 것 같고 경쟁률도 확실히 줄었죠. 네. 그래서 원래는 2점대 중반까지도 합격하지 않을까. 뭐 일종 학생들이 말하면 뭐 뭐라 그래 이런 걸요. 뭐 빵꾸 났다 그러나요? 빵꾸가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경쟁률이 되게 낮은 학과 같은 거는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미디어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6대1 정도 되니까 좋죠. 이런 과들은 콘텐츠 학과도 이런 쪽은 되게 좋죠. 뭐 물론 인원수는 2명입니다만 여기가 뭐 러시아과가 지금 현재 0.75에서 막판에 이제 많이 몰렸네, 그죠? 많이 몰렸는데 러시아가 좀 전쟁을 이기려나요? 일단은 러시아가 갑자기 많이 모였습니다. 최종 경쟁에서 러시아가 갑자기 이렇게 뜨지 않는데, 그지? 처음부터 작년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처럼 대체적으로 높았죠. 높았는 상태인데 올해는 끝까지 확실히 높아지지는 못했네, 그죠?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뭐 할 말이 있나요? 그 러시아과 보면 매년 이렇게 직전에 어. 증가를 많이 해요. 그 왜 그래요? 이게 등급컷이 2.2라서 다른 학과에 비해서 상당히 그렇겠네요, 그죠? 네. 이런 거를 잘 참고하면 결론은 아까 어디죠? 고려대랑 음,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일 만약에 이런 학교를 원서 낸 학생들에게 한마디 조언을 해준다면 어떤 얘기를 하고 싶나요? 여기서 봤듯이 직전 경쟁률이 낮다고 해가지고 끝까지 경쟁률이 낮은데 점수까지 낮으면 폭발한다. 네, 이렇게 보면 맞아요. 되겠고요. 그다음에 경쟁 낮은데 점수 내신이 엄청 높다. 1점대 막 초반이다. 막 이렇게 되면 폭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 점수를 대충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네. 폭발하지 못하니까 내신이 일반적으로 좀 높은데 경쟁률이 낮다. 그런 애는 폭발하지 않으니까 그런 내면도 의외로 의외로 또 뭐 그런 애를 뭐지 하늘이 내린 뭐 신의 자식거리가 올라 바로 붙을 수 있겠죠. 그런 네. 걸 내일 성신여대라든가 건대라든가 요 제 내일 빵꾸는 또 연대도 가능할까요? 연대도 이런 분석만 잘하면 빵꾸가 나오지 않을까요? 건대는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건대는 체제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 없었고 올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감안하면 오히려 경쟁률 낮은데 자 결론은 뭐냐면 내신은 되게 높은데 경쟁률이 낮았어. 그럼 어떻게 해? 그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근데 내신은 높은데 내신은 뭐야? 좀 낮은 점수인데 경쟁률이 되게 높아. 그러면 더 넣어야 되나요? 그거는 자신의 성적과 작년의 경쟁률을 보고 만약에 작년의 경쟁률이 여기도 1.75였다가 9.5였지만 결국은 그래도 2.2가 커트라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반토막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거 보면은 또 뭐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을지도 자기 있으니까. 내신이 좀 부족하다, 좀 상향이다, 우주 뭐 그 상향을 냈다는 친구들은 오히려 조금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내신을 무시하고 좀 한번 도전해보자. 이것도 한번 네. 가능한데 뭐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자 경희대 학추는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경희대 르네상스 전형은 대체적으로 큰 변화가 없죠. 22학년도와 모집 인원 과당 인원수가 16, 14 계속 줄고 있죠, 그죠? 약간씩 네. 줄고 있네, 그죠? 네, 줄고 있고 큰 변화는 없었나요? 경쟁률이 직전 변화율하고 변화가 있었나요? 그렇게 막 근데 올해가 좀 변하기는 많이 변했다. 여기가 평균이 12.6이고 18이잖아. 네. 여기는 13에서 16이고 여기는 12니까 올해가 좀 더 르네상스에 많이 붙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경쟁률이 제일 낮은 데가 또 어딘가요? 여기 올해는 뭐 여기는 도예 그거는 이제 아니고 그렇습니다. 일단 경희대는 르네상스 전형 같은 경우는 뭐 여기는 학생부 종합이기 때문에 큰 눈치는 볼 필요 없고 내일 원서 내시는 분들은 경쟁률이 너무 높다고 겁낼 필요 없다. 그래서 오전에 발표하고 오후 1시 또는 2시에 발표할 때 최종을 보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거는 뭔가요? 환경 조경 디자인 학과가 상대적으로 음. 경쟁률이 낮네요. 근데 그래봤자 9.9. 그렇습니다. 이게 르네상스라든가 학종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경쟁률이 되게 높죠. 그 네. 이유는 학교 다닐 때 그 자기가 뭐 학업성 지도라든가 이런 거 내신 쪽에도 중요하지만 내신보다 학업 외에 동아리라든가 그다음에 창체 활동 중에서도 뭐 세특사항에 잘 맞는 전공을 살려서 잘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학과를 막 바꿀 수는 없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작년도는 자기소개서가 있었기 때문에 학과를 막 팍팍 바꾸지 못했는데 올해는 특히 막 전화 질문을 많이 해. 왜냐 물어봤더니 갑자기 학과를 바꾸고 싶대.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안 쓰니까 경쟁률을 보고 또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런 게도 되게 많은 것 같아서 자기소개서는 부활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안 쓰니까 경쟁률에 따라 움직이니까 어떤 애들은 갑자기 질문을 이상하게 미과인데 문과로 막 가려 그래. 학종으로 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게 가능성이 있을까요? 엄청 그래도 낮지 않을까요? 문과 애들에 비해서 경쟁력이. 그렇지 그렇게 있나요? 하면 안 된다고 봐야 되겠지, 그지? 네. 그런 학생을 뽑아주면 또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학종에서는 이 문이과라는 색깔이 점점 희석되고 있고 융합 전형이라 해서 좀 달라지고 있지만 좀 그런 거는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마지막으로 뭐 할 말이 있나요?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내일 원서 마감하는 학교들을 잘 살펴보시고 마지막까지 자기가 어디를 어떻게 점수를 요즘 뭐 어디가에 가면 점수들이 다 공개돼 있죠. 요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오늘 저녁에 경쟁률을 한번 살펴보고 그 경쟁률에서 많이 떨어지는 곳 내일 아침 10시, 오후 1시에 다시 살펴보고 경쟁률 변화 추이를 잘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 아무튼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건대, 연대 어디? 건대와 연대 있나요? 연대. 그다음 또 시립대, 시립대, 성신여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이화여대 요 학교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어디가 자료에 커트라인 점수와 경쟁률, 직전 경쟁률 요것밖에 우리가 볼 수 없잖아, 그지? 요 두 개를 보고 커트라인 점수가 우주 상향한 분들은 요런데 되게 높은 쪽으로 해가지고 경쟁률까지 낮다. 그러면 붙어주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요. 근데 자기 점수가 비슷한데 막 경쟁률 많이 붙었잖아. 그러면 좀 생각해 볼 필요 있겠죠, 그죠? 일단은 물론 학추는 그렇게 보면 되지만 르네상스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좀 그런 거를 지향해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